자, 445쪽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책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445쪽 양가리 2번 특징에 보시면 특징의 양가리 2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뭐라? 합산과세한다. 그게 무슨 과세, 여러분? 종합과세.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옆에 또 있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 여러분? 분류과세. 요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분류과세. 류절 잘 봐야 돼. 분리가 아니야. 분류과세란다. 그 다음에 그거 맨 밑에 양가로 3번 여러분.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개인을 과세단위해서 밑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된 개인. 일정 기간이 언제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영년주의입니다. 무조건 달력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개인의 뭐에 대해서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부과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소득세 세율은 최저 기본적으로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여러분 42%. 여러분 이제 42%에 대해 개정돼 갖고 42% 7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7단계. 올해까지는 6단계였다가 2017년부터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제도다 여러분? 신고 납부 제도죠. 그래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년도 언제 낸다 여러분 밑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적으로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밑줄 주소지.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주소지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누구다 여러분? 개인 동그라미.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은 뭘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법인세.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자 내버려 두시고요. 뭐 인문 등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과세 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447점 메인이 일반적인 경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일반적일 때 소득세 과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몇 년 단위? 1년 단위 과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 대상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무슨 과세? 합산 과세. 뭘 합산하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무슨 과세하는가 여러분? 합산 과세. 근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분류. 이게 중요해. 분류. 거기다 별표 하나. 분류 과세는 시험에 나와. 자, 그 다음에 뭐 내버려 두시고요. 다른 건 두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세에 보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여러분 거기 주택 신축 판매업과 이외의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건 볼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부동산 임대. 요것만 보면 돼. 부동산 임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가를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 부동산을 자, 뭐 하고 여러분? 임대가 아니라 저거 소득세법은 뭐냐? 대여.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을 대여함으로써 그래서 소득세법 임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뭐라 한다 여러분? 대여.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 양도소득세 갑시다. 양도소득세. 이제 지금부터 양도세를 먹습니다. 자, 같이 보죠. 양도소득세란 누가? 개인이 비사업적 밑줄 일시적 우발적 즉 양도가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럽니다. 비자가 중요한가? 만약에 사업행위일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아니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단은 비사업적 즉 양도행위가 사업행위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엔 무슨 적? 일시적 우발적이죠. 일시적 우발적. 로 양도함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부과하는 분류과세 소득이 해당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거기 뭐냐면 밑줄 좀 쳐주실래요?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기 양도소득에 의해 부동산 등을 뭐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 소득.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이 그림이 꼭 기억나셔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반드시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제일 먼저 뭐였냐? 취득했어요, 여러분. 얼마 주고 취득했냐 봤더니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뭐 하다가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이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양도한 거죠. 양도.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뭐하고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세. 이때 등기 등록 일어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다가 이날이 언제가 되면 6월 1일이 되면 보유세로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재산세. 그 다음에 이름만 기억하라. 지역 자원 시설세. 다섯 번째가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을 이제 뭐 하면? 양도하면 이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부터 어디까지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무슨 세고? 지방세였던 거죠. 지방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세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요 뭐죠? 종합부동산세와 뭐죠? 양도소득세. 요게 이제 우리가 국세 쪽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어디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양도세 요거 좀 넘어온가? 그래서 양도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을 뭐함으로써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어렵지 않죠? 그냥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얼마 양도했냐? 5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5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럼 이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다 아는 거야. 얼마 취득해서 3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던 얘기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그 양도에서 뭐가 보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보는데 이때 말한 양도소득은 뭐를 말하냐? 양도 당시 양도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취득 당시 취득가 얼마? 3억 원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게 바로 뭐냐? 양도 차익이죠. 얼마죠 여러분? 2억.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로 보는 거 여러분? 소득으로 부과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가?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양도차익.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 주고 샀으니까 3억 주고 산 거를 얼마 팔았다고? 5억. 그거 얼마 남았어? 2억. 이거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오케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는가?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 지금 얼마 양도했죠? 5억 원. 그럼 5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억 원에서 뭘 뺀가? 취득가액을 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차익이 난 거죠. 근데 저는 얼마 주고 당초 취득한 거냐? 5억 주고 취득한 거냐? 당초 취득가액이 얼마다고 여러분? 5억. 그럼 내가 결국 얼마 주고 사서 5억 주고 사서 얼마 파는가? 5억에 파는 거죠. 그럼 양도청이 나와 안 나? 안 나오는 거죠 뭐. 자, 심지어는 나는 6억에 취득했어. 6억. 6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던 얘기 여러분? 5억 원에 팔았던 얘기 여러분. 그럼 나는 이익이 발생하기는 뭐가 발생해서 거꾸로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이때는 과세 대상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 양도 차익은 가액이 몇 개가 주어져야 돼? 최소한 2개. 무슨 가액가? 무슨 가액가? 양도 가액가. 무슨 가액이 나와야 돼? 최소. 취득가액. 이 2개가 최소한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도 어떻게 되는 거고? 커지는 거고. 양도 차익이 줄을거나 없거나 손실하면 양도세가 나와 안 나? 안 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가장 백그라운드로 여러분이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하여튼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생뚱맞게 뭐 저는 솔직히 등록된 전화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뭐 합격자들이 와서 전화번호 따달라고 뭐 날리면 따주긴 따주는데 면전에도 안 따줄 수는 없고 해서 따주긴 따주는데 어차피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왜? 등록된 전화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가 그렇게 무슨 전화번호가 아니야. 저랑 통화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힘들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제가 뭐 그냥 바쁘신데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물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얼마 양도했다고요? 5억. 그런데 이 토지 5억 원에 양도세, 양도세 얼마, 대충 좀 얘기하래, 대충. 그럼 저는 뭘 물어봐요, 여러분? 대충 얘기하려도. 그렇죠. 얼마 주 사셨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 그래야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는데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얘기해달래, 대충. 그 대충 얘기하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저는. 취득가. 그래, 뭐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대, 나보고. 그냥 양도가 얼마 양도했다? 5억 원 양도했다. 그게 얼마 주 산 건지 내가 알아야 뭐 대충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지 말씀을 하셔. 어느 정도라도 얘기를 하거나. 그랬더니 너 보고 나면, 에이, 사람이 이렇게 까칠해. 까칠하게 군대 나보고. 그것도 자기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나는 들어간 놈 붙잡아 놓고. 자기는 나오면서 나는 들어간 놈 붙잡아 놓고. 이런 질문하면 돼야 안 되나? 화장실에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납니다. 하여튼. 정말 그래서 그 사람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이런 소리가 들려. 양도 차익.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죠, 차익. 요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라는 놈은 뭐가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다가 뭘 차감하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소득세법상 뭐라고 하냐,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당장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앞으로 1년 내내 여러분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 과세표입니다. 과표가 나오면 여러분 묻지 마. 뭐죠, 여러분?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야, 드디어 나왔다. 뭐 나왔어, 여러분? 과세산. 나왔다! 과세산. 근데 이때 종합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다른 거와는 달리 과세표준 계산 과정이 단순해, 복잡해? 복잡하죠. 뭐로부터 출발해서? 양도가액으로부터 출발해서.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뭘 빼고?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단순해 복잡해? 응? 복잡하죠? 복잡해도 그냥 복잡해? 더럽게 복잡해? 더럽게 복잡하죠. 요게 여러분 교재 45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가끔도 저한테 질문해갖고 양도세 얼마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서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앉아서 돗자리 깔고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막 물어봐. 그것도 화장실 들어간 놈 붙잡아 놓고. 이때 여러분 결론. 우리는 양도세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중에서 결론부터 내리면 양도차익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일단 양도차익이 나와야만 뭐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얘는 여러분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나온다라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요거 나올 줄 알고 예상 문제 뽑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온 건 안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제가 뭘 나온 걸 안 나왔다. 그러진 않아요. 안 나온 걸 나왔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역시 2018년도 예상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 여러분. 양도차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이건 소득세법상의 용어야. 소득세법에서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 금액은 뭐에서? 양도차액에서 뭐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의 금액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얘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위에 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고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 요건 위에 거는 고려 대상인 거죠? 근데 뭐는 밑에 거 기본공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출제는.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위에 게 뭐가 되는 거고? 고려 대상이고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에 슬쩍 뭘 집어넣어? 양도소득 기본제 하나 슬쩍 집어넣었죠. 그럼 양도소득 기본제는 양도소득 금액과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제는 뭘 계산할 때 고려하는 거야?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얘는 고려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이 계산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에 잘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이거 잘 나왔어. 그래서 양도소득금에서 뭘 쳐가 말아요, 여러분? 양도소 이제 무슨 공제? 기본. 여기 무슨 공제였죠, 여러분? 특별공제. 그러면 여러분 특별공제가 있으면 대응되는 뭐가?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 거야. 사람은 다 대응적인 거야.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 잘생긴 있으면 얼굴 조금 안 생긴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제가 만약에 제 키가 원래 여러분 말씀드렸죠. 1m 85였다고. 말 안 했어? 했잖아. 1m 85서 원래 키가 까불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직업을 바꿨어야 되는 건데 공부한다고 깝죽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원 복귀한다면 원 키로 복귀한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1m 85로 다시 복귀한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뭘까요? 나는 그렇게 웨이트 하고 싶다.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그렇게 하고 싶어. 예. 이름도 뭘로? 웨이터. 웨이터? 아무나. 이름이 뭘로 한다고? 아무나.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 들어오는 고객한테 혹시 아는 웨이터 있습니까? 그러면 알아도 모른 채 왜 누굴 얘기하면 죽돌이인 줄 아니까 그냥 아무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가는 거야? 아무나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싹쓸이 손님 아니야. 아이씨. 자, 그러나 이것도 키가 1m 85대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과표를 계산할 때는 뭐까지 공제한 거고. 그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라 이제. 그래서 뭐가 나왔다? 이걸 여러분이 통째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 이걸 통째로 딱 사진 박아놓은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차이. 양도 차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계산이 되는 거야. 양도 차익이 나면 이제 뭘 차감해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양도소득 금액. 그럼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과표. 그럼 그 다음에 게임 끝난 거야. 세율에다 물겁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딱 몇 가지만 외우면 되냐? 4가지. 이걸 어떻게 하냐? 차장, 금기, 과세산.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이렇게 하는 거죠. 오라이. 옛날 차장. 차장이 뭔지 알아요? 당신 본 적이 있어 없어? 본 적은 없지 당신들은. 차장 학교 다닐 때 본 적 있어? 못 봤대잖아. 못 봤대잖아. 젊은 것들은.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얘기만 들었어. 네. 얘기로는 옛날에 그랬대. 어라이! 그 차장이 금기 하지 말아야 할 뭐? 과세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장, 금기, 과세사. 이것도 외워야 되네.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죽여라, 스키야. 너는 외우겠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근데 결국 이걸 외우고 정리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고, 이걸 외우고 정리를 못한 사람은 결국 최종 합격할 수가 없어요. 세법이 통과해야 되는데 마지막.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차장, 금기, 과세산요? 이렇게 좀 몇 번째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기법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없다면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계속. 제 암기 기법은 여러분 17년, 18년째 검증된 기법이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작. 차장, 금기, 과세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절대 안 외워져, 여러분. 이런 구조화에서 계산하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거는 딱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대로만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양도차익이. 여러분이 이걸 양도자가 직접 못하면은 누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가? 세무사.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양도가의 기본적으로 억 단위죠. 양도의 기본이 억 단위잖아. 3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다고? 근데 차이가 얼마나? 2억. 2억 원에서 때린 세금이니까 세금이 커, 작아? 이게 1, 200만 원짜리가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보통. 몇 천만 원,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양도소득세는. 근데 그걸 세무사한테 맡기질 않고 내가 직접 계산했다 뭐 하면 틀리면 그때는 뭐가 때려지는가? 과소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왕창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저는 가능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어. 근데 정확하게 계산할 능력이 없다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아.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될 때 누구 도장이 찍혀 있으면?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서는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요. 왜? 누가 계산했으니까? 세무 전문가 계산해 줬으니까 믿어줘. 근데 그걸 줄이려고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면은 딱 세무서에서 보면은 세무사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여러분이 했으면은 관할 세무사 믿을까 안 믿을까? 잘 안 믿어요. 왜? 세법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계산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들어가냐? 확인서류 갖고 오라 그래. 이 계산한 거 증빙서류 갖고 오라 그래. 증빙서류. 뭐 그 증빙서류 없는데요?
실제 그 나갔는데 그러면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 못해? 못해 여러분. 하나 기억합시다. 양도가에서 기본적으로 뭘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까지 필요금이랬죠. 단 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공제를 받기 위한 뭐가 된다? 증빙. 그래서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이것 때 각종 서류 제출하잖아. 어? 서류 제출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 증빙서류 제출하는 거야. 증빙서류. 내가 교회다가 제가 교회 아니 진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실 거야. 또 절에 다니는 분들 계실 거고 성당에 다니는 분들 각종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납부한 게 있죠. 교회는 몰래 11조. 그 다음에 성당은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응? 헌금이라고 그래? 진짜 그런가? 자기 생각에 그런가? 원래 그래? 헌금이라고 그래? 응, 헌금. 또 절에 가면은 몰래 시중. 그리고 1년 동안 내인 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기부금 교육 공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기부금 공제 받으니까 뭐 있어야 돼? 증빙서류.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서 해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걸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소득세법상 이렇게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일정한 한도. 무제한으로 인정 안 해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여러분 이렇다는 걸 여러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게 바로 여러분 453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되고요. 자, 우리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예. 450쪽을 좀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양도세 과세 대상. 예. 앞에 이제 보면 과세 대상이 나와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여기 449쪽에 양도소득세 이거 봅시다. 양도세 과세 대상. 박스 보죠 뭐. 여기 별표 2개. 얘는 시험에 잘 나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면 양도소득세 뭐가 나오면 과세 대상이 나오면 이거는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이라고 주는 겁니다. 맞이라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다. 그러면 출제는 이걸 왜 냈다고 여러분한테? 맞이라고 주는 거야. 맞이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러분 항상 틀리란 문제만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문제도 있고 맞으란 문제도 있고 못 맞추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중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맞추라는 거와 중간급만 맞추고 난이도 높은 거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몇 문제 맞춘다고 세법은 13개. 저랑 오십시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하면 13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배신 때리고 다른 데 도망가서 못 맞히는 거지. 저랑 끝까지 간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응? 좋네.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별표 2개. 나오면 틀리라고 낸 거다고 맞으라고 낸 거다고. 맞으라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꼭 정리할 게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3가지. 우리 책에 449쪽 갖고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와?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그 다음에 파생상품.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성격에 따라서 뭐와? 부동산 등과 뭐 주식 등과 뭐 파생상품. 몇 가지로요? 3가지로. 이걸 꼭 기억해. 3가지로 그룹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얘는 나오지도 않고 보기지문에 나와도 보기지문에 설사 뭐가 나왔다? 주식이 나왔다? 파생상품이 나왔다? 절대 답 아니야.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부동산 등. 제가 부동산 세법은 4일을 강의를 하고 이틀은
뭐 증권방송에서 이거 강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거 연락이 설명해요. 이거. 그 대신 뭐는 안 해? 이거는 안 해요. 이건 안 나온다. 여기다 X 치라고 그래. 거기 가서는. 이틀은 여기 이거 X 안 나와. 여기만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4일은 여기 와갖고는 학원에 와서는 뭐라냐? 얘만 나오고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때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여러분은 개인이면 모르면 모를수록 더 좋은 거야. 굳이 알겠다고 재테크 알겠다. 그래서 가끔 하다가 주식 상담, 증권 상담, 종목 상담 하다 보면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애기 분유값 또는 뭐 애기 기저귀값 그냥 또는 가정생활에 조금 반찬값 보태려고 합니다. 천만에. 자본시장은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그 사람이 뭘 누리하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를수록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 아저씨가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ELW 한다. 그러면 이혼 또장 선물 옵션 한다. 그러면 이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납니다. 원본 증권회사가 예전에 뭐 외국 증권회사가 여기서 파생상품 선물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 자체가. 하지 마셔야 돼요. 주식은 100만 원 갖고 투자한다. 그러면 이러면 얼마야 여러분? 주식은 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서 그럼 다 이뤄도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근데 파생상품 100만 원을 했는데 얘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 더 올라가지만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00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 한다? 선물, 선도, 푸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혼하는 게 제일 좋아. 집도 못 지켜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우리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보기지문에 과세대상 나오지도 않아. 근데 가끔 가다 시험에 나와. 가끔 가다가 보기지문에. 그러면 보기지문에 뭐가 나왔다? 주식이나 파생 나왔다. 절대 여러분 뭐는 아니다고요? 답은 여기 가서 쓰지 말라고.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아야 돼. 오케이? 예. 그러면 부동산 등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요대로 구분하십시오. 책 보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은 실물 자산이 뭐와? 부동산과 둘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셋째,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 그래서 부동산 등은 크게 몇 가지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뭐와? 부동산. 둘째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셋째 뭐? 기타 자산.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구분한다. 세 가지. 이때 뭐 부동산이란 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뭐야?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지방세와 국세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분 건축물로 표현합니다. 지방세는 건축물로 표현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건물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건축물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디 오면 국세로 오면 건축물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 여러분? 건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딱 요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게임 끝이야.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뭐다 여러분?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것은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미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기만 하면 토지나 건물 이기만 하면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미는 묻고 묻지 않고 다 뭐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자, 얘는 무슨 자산이고 여러분?
실물 자산이죠. 얘는 무슨 자산이죠, 여러분? 무형 자산입니다. 성격이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가다 놓치는 게 뭐냐면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 부동산에 관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그래서 특허권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무채재산권, 광어권, 어업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를 말한다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을 말한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가 있느냐?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두 가지. 자, 다시 한번요. 권리는 성격에 따라서 뭐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민법 권리 중에서 대가 등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등을 독점적 배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용익물권. 들어나 봤나, 용익물권?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 그 민법상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요 정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지상권과 전세권만 있고요. 뭐가 없다, 여러분? 지역권이 없어요, 지역권.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남은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밖에 없다. 체킹해 두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얘를 답으로 물어봅니다. 출제원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랑 1년 같이 공부하신 분 시험에 다 합격합니다. 중간에 도망가갖고 문제지. 이때 지역권은 여러분 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이거는 여러분 민법을 조금 더 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제가 민법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 제가. 근데 민법은 뭐 우리 또 양민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딱 몇 가지만이다? 두 가지. 뭐 지상권과 지역권. 뭐는 없다? 지역권은 없다. 뭐만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드죠. 엔드가 바로 뭐냐? 이제 여기까지는 뭐죠, 여러분? 용익 물권이야. 자, 우리 세법에서는 용익 물권인 지상권과 전세권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와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과세합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뭐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를 묻지 않는다?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야. 아시다시피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요, 요 부동산 임차권은 하나를 더 물어봐요, 조건으로. 조건은 뭘 물어보냐? 등기 여부를 묻습니다. 등기를 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를 하는 거고요. 등기가 되지 않았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거죠. 옛날 초창기 때부터 시험에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뭐는 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아니다. 얘가 아주 전통적인 출제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소토를 취득하는 권리에서 여러분 업무와 실제 관련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딱지 그러죠. 응?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 중에서 돈을 벌려면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 (50대) 사장님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고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부님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주부님들은. 왜 남자 사장님들하고 주부하고 차이가 나느냐? 주부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저씨가 벌고 있다면 아저씨가 벌고 있는 거에다 내가 알파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기본적으로 아저씨가 벌고 있어. 거기다 내가 벌어갖고 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야. 그러니까 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아저씨가 벌고 있으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남자 사장님들은 못해. 왜? 남자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집에. 근데 집에 안 갖고 가면 지금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요즘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 사랑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단다. 사슴같이 뭐 이슬을 먹고 살 것 같아? 개뿔 같은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은 예. 응? 뭐 또 1년만 지나봐야 또 1년까지 버텨? 들었지? 우리 집은 1년이나 3일이면 끝납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 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고 연락 왔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가 붙죠 여러분? P가 붙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에 입주권을 뭘 받고 양도하면 P를 받고 이 P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실무 용어로는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들은 P라고 그래. P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이게 옛날 분들은 영어가 잘 안 되게 P라고 그러는 거야. P부터 써. P가 얼마야? 그 P 아니야? 무서워. 그 P 아니라 프리미엄.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됩니다. 결론 낼게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뭐 받고 양도하면? P 받고 양도하면 P가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됩니다. 입주권 양도했다?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채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됐냐면 토지 상환채권과 뭐 여러분 주택 상환채권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꼭 체킹해 주셔야 합니다.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뭐밖에 없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밖에 없다는 거. 이거 이외의 모든 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해요? 토지와 주택 상환채권만입니다. 또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 상태에서 지급된 상태 양도는 과세 대상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제 450쪽에 나와 있죠. 450조.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보다 입주권이란다. 우리 세법에서는 분양권이란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입주권으로 사용합니다. 입주권. 그 다음에 니은 맨 밑에 뭐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리을과 미음은 해석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기용, 니은, 디귿까지만 봐주셔도 되고요. 리을과 미음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실문 나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자산 보세요. 451조 기타 자산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딱 1번과 2번만 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1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시설물 이용 회원권입니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 조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업권과 뭐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러분 1번, 여러분 451쪽 보세요. 451쪽. 451쪽에서 여러분 거기 2번과 3번만 묶으세요. 2번과 3번. 451쪽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만 묶으시라고요. 묶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시험 보면 1번 X. X죠? 예, 그 박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이게 바로 뭐? 주식 등 X죠? 그 다음에 다음. 우리 책엔 또 이게 아예 이건 없죠. 예, 스파트 상품 아예 나와 있질 않네요. 상관없어. 뭐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양가로 저기 451쪽 양가로 3번에서 2번과 3번인데 2번이 더 거기 2번 우리 책에는 2번 여기다 별표 2개. 자, 그래서 영업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걸 우리 실무에서 뭐라 하냐면 권리금이라 많이 표현하죠. 권리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이 있고 영업 권리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만약에 기존 사무실 인수하면은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이 있고 시설물 권리금이 있어. 근데 시설 권리금은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영업 권리금은 주면 안 돼. 영업 권리금 뭐야, 여러분?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업성을 잘해. 그래서 나만으로서 다른 경쟁 업체보다도 초과 수익률을 얻고 있다. 그게 바로 뭐야? 예. 영업권이 되는 거죠. 근데 시설 권리금은 뭐죠, 여러분? 시설물 갖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 사무실 가면 여러분 뭐 그래봐야 공인중개 사무실에 해봐야 뭐 딴 거 있어? 책상 2개, PC 2대, 지도 1장. 그거 시설물 설치한 거 돈 달라고 그래.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던 사업시문을 권리금을 주면서 인수받으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합격생 중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꼭 좀 찾아뵙고 싶더라서. 뭐 제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강의실에 얼른 오세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던 걸 인수받고 싶대. 근데 뭘 달라고 그래? 당연히 권리금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 근데 시설 권리금 외에 또 영업 권리금도 달라는 얘기야. 그럼 저는 하지 말았어요. 시설 권리금도 뭐 아까워 죽겠는데 영업 권리금 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수하면 여러분 그 물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또 하고 있다가 새로운 합격자 나면 이제 그 사람도 넘기는 거야. 그 진짜 여러분 이전에 하고 있던 사람도 오래 붙은 사람들 빨리 오죠. 빨리 와 그래 맨날. 그래서 자기 사무실 어떻게 하는가? 인수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턱 잡지? 그럼 여러분 또 다시 1년 동안 쎄 까먹고 있다가 이제 누가 나오면 신규 합격자 나오면 빨리 와 그래. 자, 영업권인데 영업권은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 이게 포인트 여러분.
그래서 사업용, 여기 잘 봐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그러면 이때는 그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는 이걸 출제원이 분리하여 양도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하냐? 예, 바로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됩니다. 그럼 얘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요 말이 나오면 과세 대상인 거고요. 뭐라고 나오면 분리하여 양도했다. 또는 뭐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그럼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시험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요구하는 게 요겁니다. 영업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요게 가장 여러분한테 과세 대상에서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 안에서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권 여러분 딱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골프 회원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표가 바로 뭐다? 시설물 이용권에서 골프 회원권. 자, 나머지 3번 우리 책에는 뭐 이걸 1번으로 부동산 법인 주식 등을 묶어놨는데 A, B로. 예, 그런 거 다 뭐죠 여러분? 주식. 다 주식이야. 시험범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양가로 3번에서는 뭐만 봐라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만 봐라. 동그라미 1번은 X표 해놨죠 여러분? 예. 근데 다음에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예, 10분 쉬겠습니다.